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매우 반가운 생각도 들지만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원 일정으로 동영상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하게 돼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3일에 이루어졌던 평가원 시험이 입시 제도가 엄청나게 바뀌고 시행된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었고, 또 입시에서 중요한 여름방학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시 지원이 다가오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저와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발 부탁드리지만 이 동영상을 학부모님들만 또는 학생들만 보지 마시고 학부모와 자녀들 모두 같이 보시고 의견을 공유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서 이번 입시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제가 동영상 때 찍은 PPT 자료는 가능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그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내해드린 네이버 또는 다음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여러분께서 실천하시고 조사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6월 30일 날에는 가채점 분석이 아닌 평가원 발표 공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석 동영상을 찍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또 그 동영상에서는 제가 미리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시 지원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준비하시고 조사하셔야지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냐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6월 3일 날 이루어져 있던 평가원 가채점 데이터 분석, 즉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EBS, 대성 마이맥, 진학사 이투스의 가채점 자료를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몇 가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같이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이과 통합형이 이루어지고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을 지원해서 시험을 보게 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었던 EBS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연계가 되지 않는 형태로 바뀐 시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재수생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EBS 같은 경우 영어는 여러분 내신 시험 범위가 대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나마 EBS를 조금씩 손을 대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EBS 영어 1등급이 12%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올해는 고3 학생들에게 또는 재수생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시험이었을 겁니다. 이걸 하나 첫 번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시 데이터의 변수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마 네이버나 다음 포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각 사이트가 제시해주는 1등급 또는 점수 커트라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복잡하게 변한 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특히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나 또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미 작년도 또 예전에서도 우리 학부모님께서 수시나 정시라는 입시제도가 특히 장남이나 장녀들을 처음에 지원하시는 거라면 너무 복잡하다고 두통을 호소하셨던 분이 매우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에는 오히려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또 상위권 대학은 그 조건들을 까다롭게 응시 조건을 잡음으로써 데이터가 너무나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도 사교육 종사자가 분명히 맞긴 하지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을 잘 보신 6월 3일 평가원 시험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건데,
일단 6월 평가원 시험 범위는 전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시험을 잘 보고 나서 대부분 여러분 말대로 학생들 표현대로 나대다가 또는 자만심에 빠져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온 건 물론 6월 달까지는 공부를 잘한 건 인정하긴 하지만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고3 학생들한테 무척이나 미안한 얘기이긴 하는데 6월 평가원에는 모든 반수생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수생들이 시간을 내서 평일, 목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6월 평가원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특히 그래도 1학기 학점은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서 반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모든 반수생이 응시했다고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치, 한수, 또 상위권 대학, 스카이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급과 백분위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3 학생들이 이거를 무시하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뉴스를 보셨을 텐데 9월 평가원에는 모의고사 응시생이 대폭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실질적인 반수생들이 다 응시하는 건 맞긴 한데 아마 이번에 뉴스에서 발표를 하셨죠. 교육부 장관님께서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분류할까라는 기준에 아마 9월 평가원 응시생이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갑자기 응시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응시생은 대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야 뭐 사실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반 학생들, 학부형님들과 또 학생들과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진행한 상담에서 반드시 주지시키는 내용인데 특히 시험을 못 보신 고3 학생들과 재수생 그리고 학부형님께서는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성적표가 발송될 때쯤 저희 반 학생들 학부형님들께 단체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의미에 대해서 보냅니다. 즉 대부분의 고3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형님께서는 재수생과 재수생 학부형은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3 학생들과 학부형님께서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이 즉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수능 출제 기관에서 문제를 내니까 이 성적이 대학교 합격 예측 지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자만에 빠져서 또 학생들 표현 빌리면 나대다가 수능에서 망가진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 또 평가원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난 역시 정시가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돌려서 그거에만 몰빵하는 대단히 위험한 전략을 구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은 대학교 합격 예측 지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신 분들은 성취감을 한번 느끼고 스스로를 진하게 한번 칭찬해 주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고 못 보신 분들은 이것이 나의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심기일전해서 나의 공부 계획을 보완해서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도 어떻게 대비할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평가 모의고사의 의미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 중에 약했던 부분은 어디인가? 또 여러분을 알다시피 5개 과목인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미처 공부를 못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어나 수학에서 과목을 그럼 또는 탐구 과목 포함해서 바꿔야 되는지도 생각하는 자료일 뿐인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대부분의 입시 컨설팅 회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파악하거나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6월달, 9월달 평가하는 바탕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을 또 선별하는지, 그건 또 꼼꼼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수험생활을 되게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기 드려야 될 건 이걸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PPT 자료 올려드린다고 얘기했었죠.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6월 30일 날 성적 발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평가원의 공식 자료가 되겠죠. 물론 29일이나 2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채점 자료를 뭐 하실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전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광고 이런 거 없을 겁니다. 학원 광고 이런 거 없을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진짜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실익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분석 결과 꼭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평가원 데이터 분석 강의를 그 동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수시와 정시 지원을 하는지, 특히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출력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6월 평가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3 학생들은 아마 이 동영상을 볼 때 한참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일 건데, 기말고사가 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발 부탁이지만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이든 또는 정시 파이터가 됐던 또 뭐가 됐던, 뭐 학생부 교과인 상품은 당연하겠지만 제발 부탁인데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응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학기 때 우리 고3 학생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 정도면 수시 쓰면 뭐 중앙대, 경희대, 또 경기권, 또 국립대는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재수학원에서 제 얼굴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말고사 열심히 응시해 주시고, 또 2학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2학기 시험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충 보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응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수시가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부 작성이나 수정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또 수시 관련 서류를 작성할 건데 여기에 뭐 자소서 같은 건 곧 폐지되긴 하지만 또 바뀐 기준이긴 하지만 자소서를 여러분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 뭐 동아리 수행평가 뭐 이런 걸 또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동영상으로 설명드릴 건데, 얘는 가능하면 기간을 집중해서 깔끔하게 끝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차라리 모르겠다 그런 컨설팅 업체를 하나 끼고서 첨삭을 받거나 또는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혼자님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컨설팅 업체와 끼고 또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작성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해서 나한테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년에 재수학원에서 제 얼굴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 깔끔하게 집중해서 끝내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고3하고 재수생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아마 평가원 성적표가 발표가 나면 고3 학생들은 보통 학기 초에 상담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 드렸었죠. 아마 실망한 친구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심정 다 압니다.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1차로 상담을 하셨을 거고, 재수생들은 담임 선생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고 또는 소위 말해서 입시 집중 지도관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1차로 상담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평가원 성적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하실 거고, 특히 수시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수시 지원에 지원할 적정 대학, 상향 대학 정도를 대충 추려내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죠? 당연합니다.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무턱대고 이용하는 것보단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또 고3하고 재수생 공통으로 평가원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고 입시 전략을 짜셔야 될 겁니다. 즉 학생부 종합을 할 거냐, 교과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생으로 정시 파이터가 노골적으로 돼서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선택하는 법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결국은 이거겠죠. 우리가 평가원을 시험을 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데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아마 동영상 가 제목은 이건데 수시 지원 대학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가 동영상을 꼼꼼히 찍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동영상 처음에 유튜브 할 때 뭐 1강을 보신 분들 계시고 안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저도 분명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경제적 수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유료 무료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무료 자료만 보더라도 솔직히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료 자료도 좀 올려놓을 예정이고 단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게 가이드라인이어서 여러분이 공통으로 같이 조사를 하셔서 대학을 선정하자는 얘기인 거지 까담이 여러분들은 이 대학, 이 대학, 이 대학을 써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다 다르고 학생부를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학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를 이용을 하실 때 그 전에 여러분이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 대학을 선정할 거냐를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건데 그거를 꼼꼼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학사고, 이투사고, 대성마이맥 정시 온라인 배치표 활용하는 동영상 밑에 리플 댓글들을 보시면 여러분 진짜 반응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즉 컨설팅 업체를 무턱대고 이용했다가 너무 실망한 경우가 많았었고 어떤 컨설턴트는 1차 상담 끝나고 2차, 3차 전화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런 리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더니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은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서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줬던 댓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컨설팅 한번 그거 상담한다고 여러분에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소비자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평가원 공식 자료가 나오면 그때 제가 해서 안내할 테니까 그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평가원 성적표 공식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대형 입시학원이나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 회사들은 6월 평가원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표를 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힘들고 짜증나셔도 발품 서울에 계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발품을 파셔라도 얻으셔야 될 거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편이라든가 인터넷 신청을 하면 대부분 보내주는 시스템이 대부분일 거고 아니면 입시 설명회를 또는 그 평가원 분석 동영상을 어차피 대형 학원들도 올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보시면 어차피 다운로드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 형태가 됐든 종이 배치표가 됐든 꼭 3-4개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용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종이 배치표는 사실상 무료로 구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배치표는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이 할 필요 없고 1개 정도만 결제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EBS 대성마이맥 이투수 진학사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쿠폰이나 상품 같은 걸 걸어서 채점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유도를 했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모든 사이트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어떤 행사대에서 이벤트 쿠폰이라든가 상품 주는 행사는 끝났지만 늦게라도 여러분이 채점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신 분이랑 짜증내지 마시고 이 사이트들 또는 이건 무료로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점수 입력을 하셔서 그래도 대략적 지원 대학 가능을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이드라인 서류에 그걸 써놓고 여러분이 수시 지원 대학 6개를 고르고 특수 목적 대학을 할지 안 할지를 고르신다면 여러분 성과는 정말 좋게 됩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공식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때 좀 시간이 촉박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류는 좀 미리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만약 자소서가 그런 거 쓰실 분들은 1개 사이트 정도는 유료 결제를 하시고 그래서 내 6월, 9월 평가원 점수에 따라서 상향대학, 적정대학, 하향지원대학을 선별을 해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성적표가 발표가 나게 되면
까담의 수시지원대학 선정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학부모님과 자녀분께서 여러 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 각 대형 입시학원에서 하는 종이 배치표를 반드시 최소 3, 4개 학원 이상을 확보를 해놓으시고, 9월달 평가원 또는 6월달에도 상관없는데 온라인 배치표 같은 건 1개 정도 결제를 하셔서 상향 적정 안정지원 대학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각 인강 사이트에서 무료 채점 서비스를 꼭 좀 이용을 하셔서 나의 대략적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누군가가 내가 갈 최상의 대학을 골라줄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하고 수학 4개 사이트에서의 가채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 또 점수상의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가채점 분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파트는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국어와 수학이 공통 과목이 생겼고, 엄매, 화작의 선택 과목, 그리고 수학은 미적, 기백, 확통이라는 선택 과목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문이과 통합을 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미 발표는 들으셨죠? 상위권 대학은 이미 이과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극상위권 또는 의치한수학 학교들은 대부분 미적이나 기백을 조건으로 걸거나 아니면 과탐 2과목을 조건으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문이과는 여전히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표점 제도가 대단히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분석하고 가채점 여러 가지 데이터상의 경우의 수를 따지고 해보니까 나름대로 점수 체계는 합리적으로 된 것 같긴 하다, 이게 중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얘기 들으셨겠지만 요 놈이 살짝 표점이 높을 거고 요 놈이 살짝 표점이 높을 건데, 과연 공통 과목에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아니면 선택 과목에서 킬러 문제가 선택될 건지, 또는 2개 중에서, 즉 공통 과목과 선택 중에서 어느 걸 시험을 잘 보는 게 유리한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 아픈 얘기는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반 학생들도 소위 말해서 가채점을 해보고, 그리고 학원 데이터를 분석을 돌려보고, 그리고 4개 사이트에 어쨌든 1등급의 점수, 원점수와 표점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을 얘기를 드리자면, 문과 응시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중에 상위 4%가 1등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 응시생 중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과 학생 응시생은 어차피 문과 학생들보다 적고, 그 다음에 그래도 4%의 1등급이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문과가 이과 학생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고 1등급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즉, 이 인원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4%의 인원도 늘어나게 됐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저희 반 학생들의 수학 1등급 학생 숫자를 세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 상대적으로 문과, 즉 확통이 사실상 문과 학생들이 문과 대학을 지원할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할 거니까 그 학생들에 비해서 미적을 선택했던 1등급의 숫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이 4% 중에서 문과에 지원할, 요렇게 하는 게 좋겠죠. 문과에 지원하는 학생과 이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금처럼 1대1로 학생 수를 나눠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이 중에 상당 퍼센테이지를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밑에 가배치표 데이터 분석할 때도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상 미적분 선택자가 대단히 유리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즉, 늘어난 4% 학생들 수에서
미적분의 학생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문과대학을 지원할 확통 선택자들의 1등급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문과 극상위권 학생들이 의외로 미적분 같은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서울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점수가 정말 조밀조밀 이과로 따지면 서울대 의대급이 되는 거니까 서울대 상경계열은 사실 문과 최상위권 학생이 되는데 그 학생들은 사실 표점 1, 2점에 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학원만 하더라도 동점자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 붙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확통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문과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조차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가 은근히 많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 미적분 선택자 특히 상위권에 1등급 인원수가 증가했다는 게 이번 시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좀 이따 볼 1등급 원점수 컷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특히 재수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1등급이 올해 1등급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사실은 바뀐 시스템으로 그냥 해왔을 거니까 문제되지는 않는데 특히 재수생들은 작년 정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재수생들을 상담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야, 너 6월 평가원 때 몇 등급 맞으면 무슨 대학 무슨 과는 안정적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네가 4문제만 더 맞추면 돼. 5문제만 더 맞추면 돼.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언하지만 이번에 수학 미적분 특히 상위권에 은근슬쩍 포함됐던 즉 재수생들은 작년에 2등급에 3등급에 걸쳐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나는 여태까지 1등급을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학생들조차도 6월 평가원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 처음으로 1등급이 찍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얘기 드리겠지만 수시에서 최저 등급 할 때는 이득을 볼 수 있겠으나 정시에서는 나 1등급이야. 그러니까 나 스카이 갈 수 있어. 의천수약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100분위도 애매해지게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분석기관에 나온 데이터를 잘 조사를 하시고 연구하시고 고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반 학부형님들이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컨설팅 업체가 또 대단히 큰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착잡한 심정이 드는데 사실상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번 점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EBS, 그 다음에 진학사 이투소 대성마임에 이 4개를 제가 표로 작성해서 했습니다. 국어부터 보시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엄매하고 화작은 어느 정도 표준 점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벌써부터 눈에 보이시죠? 특히 이투스에서 발표한 이 자료 보시면 환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진학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깔끔하게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비록 추정치긴 하지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점수 분포대가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중복이 됩니다. 그럼 내가 83점인데 이거 1등급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도 되고 2등급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 이렇게 헷갈리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수를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공통 과목과 똑같은 85점이라도 공통 과목이 몇 점이고 선택 과목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학사는 제가 표시해 놓지 않았지만 진학사만 괄호를 치고 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 추정치를 써놨을 겁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가한 데이터 자료가 나오면 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4개 사이트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점자만 보더라도 EBS는 만점자는 제시하지 않는데 표점 차이가 꽤 크죠. 그죠? 그리고 화작하고 엄매를 보더라도 표준 점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상의 점수 차이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죠? 특히 여기도 좀 꽤 많이 잡고 있고요. 여기는 더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매하고 화작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90점을 맞는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엄매가 표준 점수를 더 세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건 추정치인데 사실 좋은 건 작년에 있는 원점수하고 물론
비교값은 완전히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표점과 원점수를 그냥 대략적으로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다시피 평가원에서는 원점수 컷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수능 끝났을 때 8개 사이트에서 그냥 원점수 1컷 추정치를 조사를 해놨었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작년 1등급 추정치는 87에서 89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원점수 상으로는 사실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엄매를 중심으로 본다면 화작은 조금 쉽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점수가 살짝 높게 포진이 되고 있죠. 그런데 평가원에서 발표한 표준 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131.1컷이었는데 인원수는 4.4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는 이 정도 되니까 얘는 그래도 표준 점수 상으로는 작년 성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국어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하고도 그냥 거의 그렇게 통합을 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국어는 나름대로 화작과 엄매 표준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할 거다라는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표준 점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반 학생들도 지금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화작 선택자가 엄매로 전환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친구들도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보고서 표준 점수 차이를 실제로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비문학 지문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읽는 게 편해서 했는데 일단은 이 지문을 수능 때도 내가 잘 풀 수 있다는 보장은 애매하고 근데 국어 문법 같은 거는 한번 깨우치면 대부분 틀린 경우가 적기 때문에 표준 점수상으로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엄매로 전하는 경우의 숫자가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냉정히 따져봐서 가능하면 여러분 학교나 학원 국어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인강에서 유명한 1타 선생님께서 국어 과목 분석을 해주셨죠. 그럼 그거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한번 바꿔야 될 건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가를 한번 냉정히 따져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바꾸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본인이 손해본다는 느낌 갖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통과목 부분은 대체로 그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안고 가는 거고 바꾼 선택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절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바꿀 거라면 그런데 안 바꾼다면 즉 내가 점수가 만족하지 않지만 또 표점이 모자르더라도 내가 안 바꾼다면 어쨌든 기존에 공부했던 단점을 보완하시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것보다 지금보다 점수가 오를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히 재수학원에서 가장 왕당골 상담 주제이기도 한데 선생님 저 투 할까요? 예를 들면 자연계 과탐투 서울대 때문이겠죠. 아니면 선생님 저 탐구 과목 바꿀까요? 초기 상담 때 또는 올해는 이런 국어하고 수학 탐구 과목 바꾸겠다는 얘기에서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바꾸겠다는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대답 한결같았습니다. 얘야 너의 선택이 항상 옳아. 만약 바꿀 거면 바꾸고 그리고 바꾼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 안 바꿨으면 그 결정도 옳아. 단 네 단점만 보완하면 돼. 선생님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바꿔서 성공하고 실패한 학생들의 비율 숫자가 1대1이야. 결국 자기가 얼마나 자신감 갖고 매달리냐인 거지 이 유불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심하셔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관심은 수학이 될 건데 자, 수학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하고 기하는 여기는 뭐 차이가 요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 점수 차는 대부분 교육 전문가들, 유튜버들도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좀 상담을 여러 가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진짜 공식을 넣은 다음에 정말로 별의별 경우의 수를 다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이 너무 선택 과목이 어려운 걸고 또 특정 과목 너무 쉬웠을 때 또 너무 잘 본 학생들이 많았을 때 또 너무 못 본 학생들이 많았을 때 이 경우의 수를 수십 가지를 잡아서 엑셀표를 돌려서 표준 점수 차이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번 점수 시스템 그래도 나름대로 점수 체계는 되게 합리적으로 잘 짰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저도 경우의 수를 돌려보니까 대부분 그냥 잘 짜셨더라고요. 어떤 경우의 수를 해도.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차이는 유불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물론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확통만 놓고 본다면 표준 점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이건 뭐 여러분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리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이기 때문에 문이과 지원 대학에 따라 이건 예상했던 결과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이거였습니다. 즉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선택 과목을 잘 보는 게 유리하냐? 즉 다시 설명드리면 공통 과목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올 거냐?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올 거냐? 사실 이걸 눈여겨보고 여러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따로 돌려봤고요. 일단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리 가는 작년에 1컷 추정치가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수리나 문과 학생들은 작년에 추정치가 이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근데 보실까요? 1등급은 어려우나 쉬우나 작년 특히 재수생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공감하시겠지만 92가 1컷이었습니다. 2컷도 85에서 84였습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자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적분 1컷이 82점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성마이맹만 81점 잡고 있는데 82점이 1컷입니다. 만약에 이게 작년 점수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3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고3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재수생보다 많으니까 저도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작년보다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확통을 선택하시는 이거 보면 대부분 88이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가 좀 돌발변수에 대해서 작년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1등급 인원의 숫자는 아마 상당히 줄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과 전형 지원하는 대학, 특히 상위권이야 여러분 표현, 학생들 표현 빌리면 고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을 잘 봐서 표준 점수상으로 손해를 안 볼 거니까 나름대로 상위권 대학은 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좀 중위권 대학 그 정도 대학은 정말로 데이터 적용하기가 은근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면 될 거고 그럼 우리 표준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별 차이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표준 점수상으로 별 차이는 없지만 사실 제가 평가한 데이터에서 나중에 볼 게 이겁니다. 이건 올해 작년 거니까 이거를 비교하실 필요 없고 평가에서 발표하는 1등급의 숫자 이거를 봐야 될 필요성이 정말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가한 공식 데이터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가채점의 결과 분석을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적분하고 기백 요거 뭐 표준 점수 차이는 예측이 됐던 거고 어쨌든 확률하고 요거는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과 지원 대학, 이과 지원 대학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즉 미적분 기백과 확률 통계에서의 표준 점수 차이는 그렇게 신경을 들 써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를 돌려볼수록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의 중요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잘 보고 거기에 킬러 문제, 특히 공통 과목 파트의 킬러 문제를 잘 맞추신 친구들이 똑같은 85점이라도 표점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중하위권 학생들하고 확통 선택자,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확통을 선택하시면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선택 과목에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중심은 공통 과목의 비중을 높이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보면 잘 볼수록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작년에 공부했던 거니까 올해 그냥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뒤통수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 학생들의 원점수가 90점이 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 면면히 살펴보면 표준 점수도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수학 선생님들 여러분과 상담을 해보니까 재수생들은 공통 과목 작년 그 파트를 등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과 학생들이. 그래서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 과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논외로 좀 말씀을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이겁니다.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에서 어디에서 킬러 문제를 어려운 걸 낼 거냐. 만약 선택 과목에서 내면 표점 차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수학 출제위원들은 심할서를 써야 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럼 변별력이 애매해져서 특정 과목이 내년에 당연히 몰리겠죠. 표점 높은 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면 공통 과목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생들과 상담했을 때 중론도 마찬가지 그거였습니다. 선생님 체감 난이도 공통 과목이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가 거기에 이동이 됐었고 의외로 미적분 선택 문제에서는 오히려 풀만하다는 느낌이 은근히 들었다는 게 학생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비 1등급 원점수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표준 점수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원수는 좀 애매해서 미적분 선택자 상위권 1등급 숫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수시 최저 기준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여러분 뉴스는 듣고 계시죠? 최저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또 날짜도 바뀌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서 유념하셔야 되고 특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입시 데이터를 적용하는데 정말로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간단히 국어, 수학, 가채점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동영상에선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후 대비책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